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0 며칠이요? 13일입니다. 2019년 7월 13일 아날로그 TV 첫 오픈 개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테드 환이라고 하고요. 안토니오라고 합니다. 저희 아날로그 TV는 잠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채널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채널 이제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둘 다 이제 정서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재 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단히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어떤 선상에 놓여져 있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건 아날로그적인 정서가 아닌가 해서 여하튼 채널 이름은 아날로그란 단어가 너무 하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TV로 정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느 날 이제 형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그림 얘기를 해보고 싶다. 자기 그림 보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 참고로 저는 이제 그림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님은 그냥 그림이 너무 좋은. 맞습니다. 근데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거의 과외하는 거죠. 과외하는 거를 이렇게 방송을 열어서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이 기획을 잡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로 처음이다 보니까 막 시행착오도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츰 좋아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만 키면 대단히 연출적인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제가 원래 그리고 영국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히 영국적인 캐릭터가 나와. 그러니까요. 왜 자연스럽게 그냥 아까 나랑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그림 속 유럽 여행이라는 어떤 네. 강의 연강을 하면서 그림과 유럽에 있는 실제 어떤 도시 속에 그림들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작품 설명하는 일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디 갔다 왔다 그랬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갔다 왔대요. 이거 되게 저도 생뚱맞았던 게 미술관 투어 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싶어서 미술관을 투어를 위해서 이제 시간을 빼서 갔다 온 거예요, 네. 혼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 미술을 실제로 좋아하지 않았는지를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항상 작품을 보면은 설명을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그림을 좋아하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분하고 작품을 갖다 놓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오히려 내가 이제 모르는 어떤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이런 채널을 기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갈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으로 유럽 여행이 이제 대세 모든 사람들이 다 유럽을 떠나는데 유럽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과 장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술이 이제 살아있는 그렇죠. 어디 미술의 본고장. 길 걷고 있으면 그건 이제 다 건축 거기 나오는 모든 조각들이 거리 자체가 이제 예술품인 곳이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거기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람들 더 잡아끄는 게 대표적인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제 생각나는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스페인 말고 유명한 미술관 박물관 당연히 프랑스 루브르. 세 개 내보세요. 두 개 더.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시면 루브르 하나. 루브르.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모폴리탄? 메트로폴리탄이지?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탄 미국에 있는 거고 미국인가요? 자 유럽에 있는 거. 유럽에 있는 루브르와 영국일 것 같은데. 영국 내셔널 갤러리랑 대형 박물관이 있고. 대형 박물관. 맞아요. 런던에 있죠.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이제 바티칸 박물관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3대 미술관 뭐 이렇게 해당되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아마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루브르의 모나리자. 루브르의 모나리자 네. 정도.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루브르의 설레입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되게 유명한 걸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모나리자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글쎄요.
아, 뭐 글쎄요, 뭐 아니 생각을 뭐 하지 갑자기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마치 그런 거죠. 음. 알고는 있는데 뭐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이 모나리자 포인트가 정확히 맞아요.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나리자가 유명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유명하고 왜 뭐지 뭐 때문에 유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유명한 걸로 막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모나리자는 우리나라에 그 용필이 오빠가 불렀죠. 나의 사랑 받아줄 수가 없나. 이거만 나의 나오면 모나리자. 자동 발사로. 여하튼 그만해. 그 노래도 모나리자가 있고요. 그리고 뭐 화장지도 네, 티슈. 티슈 뭐 모나리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제 계속 그거죠. 선순환이겠죠. 유명한 사람이 더 유명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데 참고로 이제 한 가지 알아주셔야 할 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오는 85%는 다 모나리자 보러 가요.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정도 유명세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는 유명할까 얘는? 벌써 두 번째 물어보시는데 왜? 왜 유명하죠? 왜 유명할까? 거품이 있는 건가요? 아닌데. 우선은 이제 한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유명한 작품들의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천재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도 있고 시대적 르네상스라는 배경도 있지만 이 전체 훑어봤을 때 유명한 작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떤 스캔들이 있어요. 작품들이. 스캔들, 사건,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그 작품을 더욱더 이슈화시키고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이름과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모나리자는 그럼 어떤 스캔들일까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1911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해요. 그 도난된 사건 때문에 2년 동안 사라졌다가 또 그게 2년 만에 나와서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신경전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끊임없이 신문에 노출되면서 왜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파리에 가면은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잖아요.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아쉬워하죠. 안타까워하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갔다 왔어야 하는데 아이고 이제 못 보네. 있을 때는 그 있을 때 잘하라는 표현 있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상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그러면 노트르담도 이번 화재를 계기로 훨씬 더 유명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노트르담도 이번을 화제를 통해서 더욱더 안 그래도 유명한 성당이었는데 더욱더 이제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더욱더 받게 됐죠. 노트르담 성당이 재건되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보러 갈 거예요. 그 유명세.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모나리자는 이제 그런 수없이 많은 스캔들, 이슈에 항상 놓여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문이나 교육 자료를 통해서 대단히 많이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건데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아날로그 채널이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그냥 그림을 그냥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천천히. 저도 잘 안 되는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림을 천천히 자세히 관찰하는 거. 그래서 저희 아날로그 TV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어떤 작품을 가져다 놓고 그냥 자세히 한번 같이 보려고요. 자세히. 저희 그거는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화면 확대 시켜드리는 거. 그림 확대 시켜서 보시는 분들 갑자기 그냥 좀 생뚱맞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모나리자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 사람들 원래 궁금한 거 있잖아요. 가격이 궁금하고 맞아요. 이제 강의할 때도 그런 게 추정치라도 좀 어떻게 뭘 설명했을 때 이게 맞아요. 어떤 의미와 와닿지가 가치를 않잖아요. 던지는 것보다는 맞아요. 그냥 이거 얼마짜리 얼마에 하면 얼마야 이 모나리자의 가격을 네.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정말요? 천차만별인데 아니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게 소더비나 뭐 제가 그 경매를 잘 모르지만 소더비나 뭐 크리스티 그런 경매 뭐 물론 모나리자가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 우선 모나리자는 나올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는 그냥 그 나라의 국보예요.
그렇겠죠. 나라에서 국보를 파는 거 봤어요? 돈 준다고? 여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경매장에서 보실 수는 없고, 값어치로 만약 프랑스가 망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팔아야 한다 했을 때, 지금 모나리자의 가치를, 조담이? 저기 평가하는 프랑스 경제연구원 이름 까먹었는데, 여튼 거기서 가격을 매겼을 때 4조 원이라고 그래. 4조. 그림. 4조요? 4조. 4조 원. 와. 아마도 이제 그 카운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85%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보러 간다고. 맞아. 그 사람들 곱하기 365일 곱하기 앞으로의 어떤 지속 가능한 연도를 했을 때 그 정도, 그러니까 모나리자 하나로 올릴 수 있는 매출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형태의 것들이 우선 사조. 기반에 그 사조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그 학회에서는 연구단체에서는 또 그거 한 40조라고 얘기해요. 40조? 그러니까 카운터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게 모나리자 한 점 이상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모나리자 관련된 다 유명한 얘기 다 빼고요. 모나리자 관련된 미스터리도 다 빼고 오늘 한번 정말 천천히 한번 그림을 같이 한번 감상해 봐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했네 라는 그런 길잡이 그림을 보는 어떤 길잡이 정도의 역할을 저희 둘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또 하나 해도 돼요? 네. 아니 이 그림이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 하면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에서 뭐 마치 한국이 문화재 반환수송을 일본에 제기하듯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아까도 다시 돌아가면 1911년에 도난 당한 다음에 맞아요. 2년 뒤에 이걸 훔친 놈이 누구였냐면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탈리아 빈센조 페루조라는 사람이었고 결국 2년 뒤에 이탈리아에서 그냥 잡히거든요. 사건은 잡히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걔가 잡힌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왜 훔쳤어? 했을 때 얘가 야 이탈리아 사람이 그린 그림이니까 난 다시 이탈리아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총리가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방금 전까지는 도둑놈이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언론을 타고 딱 퍼져나가는 순간 국가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작품을 맞아요.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애국자로 도둑놈이 바뀌는 순간이고 그 뒤로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대단히 신경전이 외교전이 많이 펼쳐졌죠. 왜냐면 그 전에 나폴레옹 시절에 이제 대단히 많은 약탈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주장하는 거죠. 맞아, 너네 이거 나폴레옹 시절에 약탈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못 돌려줘. 그러니까 그 빈센조 페르조 얘기가 와닿는 게, 야, 너네 훔쳐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훔쳐온 거야.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 논리로서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프랑스가 이렇게 계약서를 들이밉니다. 계약서라고 해야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3년을 프랑스에 건너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라는 당시 프랑스 국왕이 르네상스를 동경하면서 르네상스 최고 거장 중에 한 명이었던 다빈치를 모셔가요. 그래서 앙부아즈 성에서 그 성에서 이제 그와 함께 생활을 하거든요, 거의. 그때 이제 그를 극진히 모셨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어가면서 자기 모든 어떤 작품들에 대해서 프랑스와 1세한테 넘긴다는 어떤 계약서라고 해야 하나? 어떤 그런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게 그 계약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돼서 다시 이제 얘는 지금의 루브르로 들어가게 됐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겠네요. 대단히 속상한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작품들이 뭐 루브르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얘가 유명세를 탄 건 그거라니까. 어느 날 갔는데 그 자리에 모나리자가 없어. 도난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이 자리에 그 그림이 있었는데. 맞아요. 아이고, 봐둘 걸. 이 느낌, 이게 이제 간절했던 약간 좀 거죠. 허탈하기도 하네요. 그림이 유명세를 타게 되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그런 게 터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제 당시에 1910년인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자기네 작품들에 대해서 그걸 한 적이 있었어요. 값어치, 가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게 있었는데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옆에 있었던 라파엘로 작품이 15만 프랑이었고 당시 돈으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10만 프랑이었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당시 15만 프랑을 당시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해되시겠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말씀드려서, 아이고, 이 자리에 모나리자가 있었는데라는 그 관람객들, 사람들이 어떤 그런, 뭐랄까, 잃어버린 거에 대한 간절함? 그것들이 이제 지금의 모나리자 위상을 만들었다는. 여하튼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모나리자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모나리자 한 번도 이게 자세히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단서만 찾아보죠. 단서가 아니라 한번 정보를 한번 찾아보자고. 모나리자 지금 어디 가장 있을까요? 유명한 거는 일반인들이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다. 응, 뭐 그런 정도고. 응. 그다음에 이게 뭐랄까 여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뭐 그럴 그런 수도 얘기도 있죠. 들은 충분히 적도 가능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 어, 미술 교과서에서 뭐 전 세계 미술 교과서에 어디에나 다 실려 있을 그림인 것 어. 저 같고. 눈썹이 없는 거는 보통 근데 보통 많은 여성분들이 눈썹을 밀지 않나요? 문신을 하시는 분들 아니고는 눈썹을 저렇게까지 밀지. 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눈썹을 미는 당시에 이제 네. 이마가 넓은 여자가 선호를 해서 뭐 눈썹을 안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렸다가 지워졌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여튼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됐다는 얘기가 가장 맞는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그 유명한 건 모나리자의 미소죠. 미소가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어떻게 미소. 보면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살짝 보면은 음. 자세히 보시면 저 입이 정말 저기가 미소를 짓고 있는 건가? 살짝 뭔가 비웃고 있지 않나? 푹 하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도 요즘 살짝 말로 하면 썩썩? 약간 그런 뉘앙스도 이제 살짝 드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매력적이고 묘한 미소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뚜렷하게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 상태가 미소로 표현되는데 그게 양극단에 서 있으니까 맞아요. 온화한 미소냐? 사람의 캐릭터가 달라지죠. 근데 썩소를 짓고 있어? 싸가지 없네? 뭐 그런 두 개의 캐릭터다 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너무나 이제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모나리자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지금? 모나리자가 있는 곳. 뒤에 있는 배경으로 봐선 풍경이 원근인데 원근? 뭐라고 표현하죠? 원근이가 누구야? 원근이가 누구야? 원근법인가요? 그런 거 쓰지 마. 네. 본인 거 아니니까 원근법이란 단어를 왜 본인이 알겠습니다. 써?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어요. 하여튼 되게 멀리 보이는 풍경을 자세히 네. 보면은 뭐 다 암석도 있고 언뜻 보면은 잘 보니까 길도 보이고 주상절리도 보이는 것 같아요. 주상 전리까지 보여? 대단하시네. 오늘 제가 시력이 야외에 좋으시네. 갔다가, 네. 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 풍경이 지금 그러면 이 언니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 풍경 저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일까요? 글쎄요, 뭐 자세히 보면은 이 그림 자세히 보면은 우리 언니는 어디 있냐면 이 어깨 쪽지 밑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베란다 같은 그게 돌이 보여요. 베란다. 어. 그러면 이 지금 어디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야외 테라스, 야외 테라스? 테라스죠. 야외는 아니고 여튼 테라스에 앉아서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 되게 신기한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죠. 야외가 그 테라스에 앉아서 보통 이제 실내에서 조명을 받아서 빛의 그 뭐지 조명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야외 테라스에 등장하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못 찾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언니 서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언니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손잡이 같은 걸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거고 또 이제 자세히 봤더니 손이 어때요? 대단히 통통하다? 통통하다. 네. 통통한 손을 통해서 연상되는 거? 부유층이다? 부유층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뭐 그런 정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손이 몸이 부은 거다? 그럴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건 손이 대단히 어려요. 보면 손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손이 대단히 어린 여자의 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나리자 얼굴 보면은 맞네. 나이를 맞아. 이 모나리자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 우리 또래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여자인 줄 아는데 전혀 사실, 일도 상상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생각보다 맞아. 대단히 동안이에요. 맞아. 더군다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국 분들이 대단히 동안이거든요. 외국 나가서 보면은 서양 애들은 분명히 21살인데 맞아요. 어제 맞아요. 어제 만났던 예카테리나도 러시아 이제 여자인데 21살인데 99년생이었죠? 99년생인데 저도 25, 6? 한 20대 후반? 이거 보고 있으려나? 미안해. 여튼 그런 느낌. 사실은 근데 되게 동안이고 상당히 어린 여자라는 거. 이 여자 추정할 때 얼굴에 주름이나 피부 상태라든가 손을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손이 그 단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20대 초반에 대단히 젊은 여성이라는 거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 여자가 지금 있는 베란다랑 뒤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풍경, 그 풍경이 길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풍경과 대단히 거리감이, 풍경이 대단히 작잖아요, 상당히.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베란다 돌 바로 그 다음에 그 멀리 떨어진 풍경이 보인다는 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여자가 제법 높은 곳에서 지금 그러네요. 네. 높은 곳에 앉아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살고 있는 저택이 일반 평지가 아니라 좀 높은 곳에 지어져 있는 그런 저택의 저 푸른 초원 뭐 그림 그런 같은. 죄송합니다. 노래가 진짜로 여하튼 아날로그하다. 다시 돌아오면 또 하나 가장 희한한 거 뭐냐면 제가 이 그림 봤을 때 제일 의아했던 게 그거예요. 분명히 초상화인데 왜 뒤에 배경이 저렇게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쫙 깔려 있고 안개가 깔려 있고 뭐 그렇게 들어가면은 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부터 시작해서 그의 명암법을 다 얘기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히 이게 초상화인데 초상화라 하기에는 대단히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대단히 뭐랄까요, 모나리자가 더 신비스럽고 미스테리해졌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던 게 초상화라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단서들이 있어요. 초상화라 하기엔 보통 당시에 500년 전에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초상화를 그리지 못해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초상화를 그릴 수 있으면은 사회 특권층에 해당돼요. 일반적으로 성직자라든가 궁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높은 어떤 귀족들인데 그런 양반들이 그리는 초상화에는 단순히 그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사회적인 직위, 예를 들어 이런 거네. 자, 우리나라 3스타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 뭔가 와닿는 게. 3스타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할까? 됐어,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뭔지? 그런 개념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왜? 자세히 봤더니 여자가 그 정도의 귀족, 거기 있는 특권층의 여자가 수상을 그릴 때는 본인이 꾸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치장을 하고 뽐을 내야 하는데 어떤 장신구도 없고 화려한 옷차림도 없으며 심지어 얼굴은 뭘로? 쌩얼? 쌩얼? 그 유명한 쌩얼로 맞아요. 서서 머리는 또 정숙한 여자들은 머리다 다 말을 올리는데 그냥 풀어헤친 상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머리를 풀어헤쳤다는 건 극단적이거든요. 처녀라는 느낌보다 당시에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 윤락가의 여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머리를 풀어헤치는 제스처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대단히 이상한 초상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초상화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명하다라는 프레임 속에 있으면은 아마도 계속 그래서 유명하구나라고 답을 찾고 하는 건데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림 속에서 내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 말고 혹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선입견 같은 정보 말고 자세히 보면은 또 그림 안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채널이 이제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은 워낙 이제 저희가 그 모나리자를 이미 몇 번 찍었어요. 아니 작년에 제가 그 프라도를 갔을 때 그 프라도의 가장 유명한 그 프라도일 거예요. 그 옷 벗은 마야, 옷 입은 마야. 그 그림을 보면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 좀 몸이 건조하게 다가오는데 저희가 찍은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앞으로 루브르를 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저 친구들이 저런 얘기를 했어라고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한번 틀면서 짧은 영상이니까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첫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 작품을 갖고 사실은 지금
4번, 5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3번 했나? 네.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저희 컨셉이 그거거든요. 제가 작품을 주고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궁금해하는 거, 그렇죠. 일종의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제가 그냥 그 답변해주는 정도. 그게 대단히 살아있는 뭐랄까요? 살아있는 어떤 그 교감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죠. 왜냐면은 안토니오까지 같이 공부를 해서 와버리면은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엉뚱한 시선, 그리고 일반인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시선을 탑재해서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 작품 하나를 갖고 지금 몇 차례 찍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신선도 면에서는 대단히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활어가 아니라 선어라는 표현을 해요. 또 회한 접시 먹고 싶어지네요. 네, 너무나 숙성을 시켜놔서 끄집어다 보니까 여튼 첫 방송에서 좀 숙성회가 맛있기도 해요. 제가 아는 세종에 두툼이라는 횟집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이니까요. 여튼 그래서 첫 방송이고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정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편하게 물론 이제 제가 아는 것들 중에서 이제 잘못되거나 틀린 게 있으면은 언제든 밑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해드리고, 정말 비난을 위한 어떤 비난은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니까요. 그래서 청정지역, 되도록이면 청정지역 같은 어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즐거웠고 너무 행복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그런 거 하지 마자.